자, 된 사람 먼저 해봐라. 누구든지. 저 먼저 해봤습니다. 일단 상시 담수랑 그 중간 낙수 혹은 다회 배수를 하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쨌든 쓸모가 이제 벼가 자라는 기간 중에서 불필요한 구간에서의 물을 낙수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얘기해. 네, 그렇다 보니 이제 그 예전에 중간 낙수를 공부했을 때와 같이 이제 불필요한 곳에서 낙수를 빼줌으로써 필요한 부분의 영양분을 최대한 공급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효과를 그 낙수가 이제 물을 배수를 해줌으로써 효과를 챙기는 것 같고, 또 이제 병해충적인 측면에서 물을 빼줌으로써 혐기적인 상황에 있는 세균들 이런 것들을 한번 죽이는 효과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잠깐 물을 뺐다가 다시 댔다가 하면서 혐기성 세균과 호기성 세균, 이런 병해충들을 한 번씩 하거나, 그리고 잡초 같은 경우에도 그런 식으로 한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측면에서의 벼가 더 잘 자라지 않았나, 벼에서의 수량이 좀 더 증가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다음. 제가 해보겠습니다. 저도 약간 비슷하게 생각했는데, 이런 물을 한번 빼므로써 이제 호기성 미생물이 많이 이제 생성이 되고, 그러면서 양분이라든지 그런 걸 흡수를 또 잘하게 되면서, 그리고 또 토양의 통기성도 있으니까 이제 벼의 생육이 좀 더 잘 되지 않았나. 그래서 이제 수확량이 올라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다 해야지. 하면 뭐 빠지면 안 되지. 내용이 다 들어있는. 저도 뭐 비슷한데, 일단 그 물을 빼주면 이제 그 기간 동안에 이제 토양 통기가 잘 되니까 이제 그때 이제 토양 통기가 되면서 이제 좀 잘 자라고, 이제 그런 영양분이 이제 그 벼에 좀 집중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서 수확량이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또. 빠진 게 하나가 있다. 내가 딱 기대하고 있는 게 하나가 지금 없어. 진아이가 한 얘기 중에 거의 비슷하게는 들어가 있는데, 땅 온도가 올라가서, 어? 토양 온도가 올라가서 그런가요? 사용 온도는 아니지. 아닌가요? 낮에는 올라갈 수 있지. 수량 증가는 일단 이삭에 가는 양분이 커져야 되는 것 같아요. 이삭이나 줄수 분할할 때. 광합성까지. 네, 배 일생을 보면 이제 뭐 시딩부터 시작을 할지 아니면 트랜스플랜팅부터 할지, 뭐 어쨌든 이 분을기가 이렇게 보잖아. 최고 분을기 오이지, 그지? 네. 최고 분을기. 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조생종, 중생종, 만생종 다 달라. 조생종은 이게 유수가 한 일주일 정도 빨리 만들어지기도 해요. 근데 중만생종이 많으니까 그걸 기준으로 하면 이 최고 분을기 오고 한 5일에서 일주일 뒤에 유수 형성기 페니컬 이니시에이션 스테이지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지?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보면 여기 나중에 파이널로 가면 이삭이 몇 개 정도 다니지? 한 보기다? 15개에서 16개 정도밖에 안 돼, 실제. 지금 재배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론상으로 하면 30개도 가능하지만 지금 우리나라 실정은 그래요. 16개다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최고 분을기, 맥시멈 틸링 스테이지 가면 이게 분을을 몇 개까지 통상하지? 그냥 놔두면 4, 50개 정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약 3분의 1은 3밖에 없고 3분의 2는 날아가는 거야. 죽는다는 얘기지. 그럼 이게 필요가 있어? 없어? 없지? 그런 무효분을을 없애고 유효분을, 효과 있는 이펙티브 틸러만 필요하잖아, 그지? 그래서 얘들을 안 나게 하는 게 어때? 여기서 물을 빼버리는 거지. 물을 빼면은 여기 15개 정도 됐을 때 물을 떼면은 많으면 18개 정도 되기도 하겠지, 그지? 네. 그지? 네. 그러면 어떤 당근 뿌리가 잘리겠지, 물을 떼니까. 네. 그럼 양분 흡수가 안 되잖아. 수분은 일부 되겠지. 네. 죽지는 않겠지. 이렇게 살아간다면. 요 상태에서 그냥 요렇게 가는 거야.
그지? 네. 그러면 무효분을 난 이펙티브 틸러 수를 줄인다 이 말이지. 그러면 우리가 양분을 NPK부터 시작해서 토양의 양분이 이게 다 필요가 없단 말이야. 맞습니다. 그지? 네. 그 비료를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이 안 되나? 그리고 또 이 뿌리가 처음에 이제 종자에서 나온 뿌리를 무슨 뿌리를 하지? 네. 종자에서 맨 처음에 나오는 뿌리 무슨 종근? 뿌리? 종근. 종근. 그 다음에 요렇게 옆으로 나오는 것을 왕관처럼 생겼다 해서 크라운 룻이라 하잖아. 네. 크라운 룻 나오고 이렇게 나오잖아. 네. 그거는 그 학부 때 했으니까 안 한다. 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이펙티브 틸러까지 왔어. 여기서 물을 딱 안 주는 거야. 물을 떼버리는 거지. 떼면은 무효분을 일단 없애니까 어때? 여기에 쇠뿌리가 하나 나오겠지. 그럼 여기서 시작한 뿌리는 이미 40일이나 50일 경과한 거야. 그럼 얘는 수명이 거의 다 한 거야. 그럼 여러분들 나중에 뽑아보면은 거의 시커멓게 흑변하고 있다. 또는 갈변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양분 흡수력이 훨씬 떨어져. 소위 뿌리의 활력이 떨어진단 말이야. 네. 그래서 여기서 잘려버리니까 새로운 뿌리가 여기서 하얗게 나. 음. 그럼 얘들이 얼마나 생육이 좋겠어. 네. 활력이 새로운 뿌리가 나오니까. 음. 그러면 후반기 생육이 좋아지겠지. 좋아지네요. 벼 이론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여기 출수가 된다. 이 출수. 이삭이 이렇게 나온다. 그러니까 유수 형성기에서 출수 사이가 거의 약 28일에서 30일 걸리잖아. 그지? 그러면 요 사이에 이삭이 이렇게 자라겠지. 그러면 이때 양분이 이렇게 다 공급이 되는 거야. 그지? 되면서 이삭이 커지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페니컬 이니시에이션 스테이지, 즉 출수 30일 전에 추비를 주는 이유가, 이삭걸음을 주는 이유가 거기 있다 이 말이지. 주로 이제 NK지, 그지? 질소하고 칼륨, 카르비를 준다 이 말이야. 그러면은 무효분을 더 줄였지. 그러면 딱 열매만 맺을 것만 살려난 거지. 그럼 뿌리 활력이 증가하지. 그러면 출수 이후에 요 기상 상태가 전체의 생육 또는 영양 상태가 전체 수량의 70% 이상을 결정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 일부 책에는 80%라고 나와. 그러면 이 출수기 때부터 이 이후의 기상 환경과 양분 상태가 그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후반기 생육이 중요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교수님, 그러면은 다회 배수랑 중간 배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다회 배수를 하면 자주 물을 빠지고 차고 할 텐데, 그럼 그때 뿌리가 계속 말랐다 자랐다 말랐다 자랐다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거랑은 그래, 아주 그 중요한 지적인데 네. 그 정도까지 가면 프로가 뭐냐면 이 중간 낙수는 개념은 여기서 이제 물을 빼는데 완전히 잠금이 이렇게 가도록 완전히 갈라지도록 하는 게 네. 요게 이제 중간 낙수의 개념이야. 네. 그리고 이제 다회 배수는 우리말로는 간단 관계라는 의미야. 네. 얇게 걸러대기 정도야. 그러니까 얇게 한 3cm 정도 되고 그냥 놔둬버려. 그러면 잠금은 뭐 살짝 실금 가 있었으니까 조금 이렇게 생기를 망정. 네. 그렇게 완전히 이제 마르진 않는다, 드라이 때문에. 상태로 뿌리가 당근되진 않아. 네. 그게 이제 핵심이지. 그게 차이점이고. 밑에는 어느 정도 수분이 있다는 거네요. 그건 왜 그러냐면 이게 논이기 때문에. 위에만 마르고. 그렇지. 요거는 실제 뿌리가 분포하는 거는 거의 10cm, 15cm 이내에 분포한단 말이에요. 지표면에. 네. 그 아래쪽에는 어떻게 했어? 여기는 대형 기계를 쓰니까 경반층이 형성되어 있단 네, 말이에요. 맞습니다. 지금. 그 물이 밑으로 배수가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이 굳어져 있지. 가둬져 있고. 여기는 수분이 어느 정도 있고 위에만 이렇게 갈라지는 거지. 그치? 그래서 무슨 착근 효과도 있지 않나요? 그러면 그래, 결국은 이 착근하는 게 처음에 이제 이양을 하면 우리가 뿌리가 새로 내린 걸 착근이라 하잖아요. 네. 그지? 그럼 여기서도 요게 이제 당근이 뿌리가 이제 물을 공급 안 하니까 땅이 갈라지니까 뿌리가 잘려버리잖아. 네. 그걸 당근이라 하잖아. 그럼 다시 물 대면 새로운 이제 뿌리가 나는 거지. 요것은 일반적으로 이제 새 뿌리 형성이라 하지 착근이라고는. 착근은 정착하다 그죠. 할 때 새롭게 뭔가 나온다. 그런 의미로 하고, 요것은 당근된 새 뿌리가 나온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 돼.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이제 지적 잘 했는데 이렇게 함으로 해서 어떤 쓸데없는
분열이 무효 분열이 적으니까 확 우거지지가 않지. 네. 그럼 햇빛이 잘 통하겠지. 네. 투광이 잘 된단 말이야. 바람도 그지? 그다음 바람도 잘 통하겠지. 그지? 통기성, 그럼 통기성 좋지. 그럼 병해충 발생이 줄어들겠지. 특히나 광합 성능도 그렇지. 광합성 능력이 올라가겠지. 음. 그다음에 단단하게 자라겠지. 그러면 병해충 저항성도 음. 커진다. 그래서 그런 종합적인 이유로 이제 그렇지. 수확량이 올라간다. 그리고 또 하나는 수량 구성 요소가 뭐고? yield component. 응? 재배기 있어요. 첫째는 이삭수지. 네. 케미컬 넘버. 이삭수. 두 번째는 유전. 응? 동선. 하나씩 해보자고. 첫째는 뭐고? 케미컬 넘버. 이 이삭수잖아. 네. 그럼 이삭도 나들수. 다들 수- 그지? 수- 스파이크렛 넘버. 그 케미컬. 세 번째는 등sun. 라이프 앤드 그레인 레이시오. 네 번째는 그레인 메이터 1000 네. 그레인 메이터 이거. 그지? 철철. 요거잖아, 그지? 네. 그럼 결국은 후반기 생육을 결정하는 건 뭐고? 요게 스파이크렛 넘버하고 라이프 앤드 그레인 레이시오하고 1000 그레인 레이시오 요거잖아, 그지? 네. 그레인 메이터. 그럼 이거 페리컬 나오면 어디서 결정하노? 여기 최고 분열기 이전에 결정이 나잖아. 네. 그거는 요것은 이제 내가 얼마나 예를 들어서 모를 이제 이양을 할 때 5번을 이양할 거냐, 10번을 이양할 거냐. 10번 이양하면 많아지겠지. 초기는 일주일에 5일마다 하나씩 이렇게 분할을 하니까 후반기는 뒤에 가면은 일주일에 하나씩 분할된단 말이에요. 그건 초기에 빨리 정착하기 위해서는 분할수 늘리려고 그렇게 하면 되지. 근데 이렇게 하면은 뭐가 많이 드노? 5번 하는 거하고 10번 이양하는 거하고 하면은 10번 이양하는 것은 5번 이양하는 것에 비해서 육묘 상자 많이 들겠지. 네. 그 다음에 종자 많이 들겠지. 네. 그럼 힘들겠지. 비용 많이 들지. 이거는 비경제적인 농법이다. 그래서 몇 번 5번 기준으로 한단 말이야. 야, 5번도 귀찮다. 그냥 나는 1번만 하려한다. 뭐 해도 돼. 근데 1번 심을 수가 없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보통 한 3번에서 4번 정도 하기도 해. 네. 일찍 심는 거는. 음. 그러면 비료만 충분히 주면 얘가 어때? 새끼 막 치지. 그지? 그러니까 그 전략은 다양해. 다양한데 우리는 핵심을 이제 가지고 가야 된다 이거지. 그러면 나중에 이제 할 얘기가 뭐냐? 요즘은 이 수량이 중요하나? 우리나라는 수량이 안 중요해. 품질이 뭐? 중요하죠. 퀄리티가 중요하다. 그럼 이 수량은 이미 이제 결정났고 품질은 건 뭐 어떻게 형성시키냐? 단백질. 유전. 그거 가지고 3분 간 브레인스토밍. 품질을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 이제 궁금한 게 있는데 교수님은 막 실제 농민분들도 많이 만나시잖아요. 그러면 낙수 이런 거 약간 귀찮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귀찮다 생각하지. 그죠? 귀찮아하지. 그래서 실제로 이게 그냥 물 농민들한테 담아 나오면 편한데 물만 네. 계속 대주면 계속 되는데 물이 있으면. 그 전에 질문 한 개 했는데 그 효정이한테 미안. 이게 피규어는 계속 보고 있었는데 메탄 발생률이 그 헤딩 스테이지 출수기 때 굉장히 엄청 늘어나요. 그래. 그 이유가 좀 궁금해요. 아까 설명했는데 네? 그 헤딩 아. 스테이지. 요즘 다시 설명해봐. 출수기 때, 요때 왜 늘어나느냐 이 말이야. 많으냐. 메탄 발생. 이때가 제일 그 생장도 활발하고 이제 그 아마 토양 온도도 이때가 막 높고 해서 네, 강합성도 이제 활발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제일 성장한 시기라서 아마 그래서 그러면 이때가 현기적인 미생물의 활동이 가장 큰 시즌인 거가 궁금해서 맞다고. 그렇게 되는 건가요? 그럼 그리고 통기 강이 네. 제대로 발달되어 있다. 이 상태가 되면. 또 다른 질문.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조정이가 답변 다 해봐봐. 실러링 스테이지 드레이지랑 그 앞에 이런 그 관행 같은 거 상시 같은 경우에는
출수기 때 굉장히 엄청 높아지고, 그다음 반대로 미드시 그러니까 이제 중간 배수랑 이 다회 배수가 있는데, 이게 두 개가 굉장히 낮아지는 이유가 출수기 앞에 물을 빼서가 아닌가 싶어서, 특히 이렇게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차이가 진짜 심하게. 메탄이 차이가 나는 이유. 다회 배수랑 중간 나수 같은 경우에가 메탄 최고 배출량이 굉장히 낮게 나오고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래서 그렇기 때문 그게 아닌가 싶어서. 이제 그렇게만 얘기는 단정적으로 못하지. 단정적으로. 왜 네, 그러냐? 그래서 왜 네. 왜 그러니? 지금 질문이 뭐냐 하면 이게 그 56일하고 63, 70, 77, 78 정도가 낮았단 말이야. 네. 이때는 식물체도 좀 많고 한데 왜 낮느냐 이 말이지. 이게 이제 낮느냐 하면서 진아이가 한 얘기 중에 하나가 이때는 얕게 걸러대기는 중간 낙수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래 지금 얘기했잖아. 네. 근데 그 상시 컨티뉴어스 요거는 상시 담수잖아. 네. 상시 담수를 했음에도 어떻노? 굉장히 요 상태는 전체적으로 낮잖아. 낮은 상태가 그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왜 그러냐 이 말이야. 실질적으로 79일부터 차이가 나기 시작. 부터 또 비슷해지. 내가 설명하는데 답이 있었다. 요거 설명할 때. 이게 지금 이항후 일수잖아. 네, 네. 맞습니다. 직파가 이항이가. 예. 그럼 이항후 일수 같으면 보통 30일 같으면 40일 모잖아. 그지? 그러면 한 50일 그러니까 49일까지는 지금 메탄 발생량이 증가했지. 네. 네. 그러면 초기에 만들어진 종근하고 강근 그리고 나중에 수염 뿌리들이 제대로 역할을 하겠지. 서서히 기능들이 올라가겠지. 네. 그지? 통계강도 커지겠지. 그 이후로는 뿌리가 어떻게 된대요? 응? 뿌리 기능이 약화된다 했잖아 아까. 안 카드나? 50일 지난 갈색 갈변하고 그래 된다. 그래. 그건 활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근데 그게 잘못되면은 이제 썩었다 할까? 좀 약간 이제 그 기능을 못한 애들이 나중에 다시 부패가 되면서 다시 많이 발생할 수도 있어. 근데 우선에는 이 이제 근 활력이 줄어들다 보니까 이 가스가 통기강을 통해서 배출이 많이 못 되는 거예요. 됐지? 그 이후에 근데 그러다가 또 출수기 때 엄청 확 올라오잖아요. 그때는 뭐 그러냐 하면은 상시담수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요거 하나로는 다 해석이 안 되잖아요. 그치? 네, 네. 그 이후에 봐라. 다시 팍 올라가잖아. 네. 이거는 이제 후반기 되면은 생육 자체가 무효분이 다 없어져. 성이죠. 무슨 말이면 이해되나? 최고 분울기가 언제냐면 요 49일, 또 뭐 많아야 56일 요 사이란 말이야. 이때는 엄청 분울이 많이 된 거야. 토탈량으로 보면 증가하는데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노? 분울이 죽는단 말이야. 네. 무효분울은 죽어 들어가. 그러니까 뿌리도 같이 썩는다 해야 되나 죽는다 해야 되나 하여튼 기능을 못하는 거지. 그치? 그러다가 살아남은 놈들만 어떻게 되겠노? 기능을 하겠지. 네. 그러니까 활력이 올라가는 거야. 성해지고 팍 그렇지. 올라가는. 그러고 나서 이제 헤딩 스테이지 출수기 때 맥시멈으로 뗐다가 그 다음에 다시 드랍되잖아. 네. 그럼 왜 그럴까? 이제 할 만큼 했으니까. 똑같은 원리라.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있어. 소스하고 싱크라는 네. 얘기가 있어. 네. 그럼 잎이라든지 줄기라든지 이런 애들은 이 소스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그레인 이 부분, 소위 케미컬 이상은 싱크라는 부분이야. 근데 많은 연구들을 해서 콩도 하고 연구를 해보니까
이 싱크 사이즈가 예를 들어서 100인 거하고 50인 거하고 10인 거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봤어. 그러면 소스는 충분히 하는 거야. 충분히 풀로 100을 만들어 줬어요. 해보니까 싱크가 100이니까 100의 역할을 해. 그 50일 때는 얘가 50의 역할을 밖에 안 해. 이 싱크가 10일 때는 얘가 10 기능밖에 안 하는 거야. 웃기지 않나? 이 자연의 섭리야. 내가 아무리 공부를 여러분들에게 가혹하게 시키려고 해도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준비가 요것밖에 안 돼 있으면 요것밖에 안 가는 거야. 그 나도 느슨하게 하는 거야. 그냥 똑같은 거야. 자연의 이치야. 근데 내가 100을 지금 준비를 했어, 가르치려고. 그런데 이 포텐셜이 장난이 아니야. 한 300은 해야 될 것 같아. 막 집중력도 있고 너무 잘 알아들어. 그럼 100이 아니고 나는 500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야. 그지? 그래야 이 정도 매칭이 된단 말이야. 자연의 법칙이야. 똑같아. 그 사람도 봐봐. 다 다르잖아. 맞습니다. 다 똑같이 가르쳤는데 다 달라. 답안 작성해 나가고 차이가 왜 날까? 그럼 싱크의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야. 또 많이 돼 있고 적게 돼 있고. 그 자연을 알면은 그렇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진아이가 전문한 것처럼 이 근활력, 꼬리의 활력은 이제 한 50일까지는 이렇게 증가되다가 그 다음부터 드랍되고, 그 다음 이제 분울도 이렇게 많이 되다가 드랍됨으로써 분울 수가 줄어들므로 해서 그 기능이 약화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출수기 때 가장 높다가 이제 소위 라이프닝, 그 성숙기에 가면은 다시 떨어지는 이유는 그때는 근활력이 완전히 이제 떨어지는 거지. 자, 그러고 이제 기왕패가 나왔으니까 하나 더 하면, 지금 이제 퀄리티, 미질 관계를 얘기하는데, 미질 하면 여러분들이 하는 미질은 뭐가 있노? 미질이요? 맛 이런 건가요? 이제 맛을 갖고 얘기할 거냐, 영양분. 양분을 갖고 할 거냐, 아니면 친환경을 갖고 할 거냐, 다양하게 있겠지. 그죠. 그 친환경 안정성을 갖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근데 이제 그 밥맛을 유지를 하려면 내가 답을 주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질문하는 거야. 물떼기를 빨리 하는 게 밥맛이 좋을까, 늦게 하는 게 밥맛이 좋을까? 수업 시간에 했던 것 같은데 저 들어본 적 있는데. 예를 들어서 10월 10일 날 내가 수학을 할 거야. 그럼 9월 10일 날 단수를 했어. 한 거 하고 9월 20일 단수한 거고 10월 1일 단수한 거하고 어느 게 미질이 가장 좋을까? 여기서 미질을 하면 맛을 얘기하는 거야. 자, 3분간. 자, 생각한 사람 얘기해봐. 저는 네, 먼저. 저는 10월 1일 왜? 그 호분치였나? 그때가 제일 맛있다고 했던, 호분치는 아니다, 그 호숫기 였던 것 같은데, 그 어쨌든 그 시기가 제일 단백질 함량이 높다고 하셨는데, 그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 시기가, 그 출수가 10월 10일이면 그때쯤이면 호숫기가 되지 않을까. 또 다른 사람. 네. 전 9월 10일 최대한 빨리 하는 게 좋을 왜? 것 같은 게, 이게 그래도 식물이 또 적응을 하고 또 광합성能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려면 좀 환경을 빨리 만들어줘야 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또 다른 사람. 일단 밥맛을 좋게 하려면 단백질 함량을 좀 줄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까 도윤이가 말한 것처럼 단백질 함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그 생성되는 기간에 최대한 양분을 적게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생성되는 기간이 아마 실수하고 나서 바로 단백질 형성이 좀 최대한으로 이루어질 것 같아서 그 전날에 좀 그 최대한 최근 그 다음. 결국에
저는 9월 10일로 생각을 했는데 이 출수기가 이제 출수기 때 이제 이제 나달도 생기고 이제 그 그쵸. 생장도 가장 활발할 때니까 이제 그 전에 물을 떼서 그 뿌리 활력도 이제 다 이제 최대한 좋게끔 이제 만들어 놓고 하면은 밥맛이 제일 좋지 않을까. 32초. 지금 요걸 정확히 꿰뚫고 있는 건 진환이가 가장 그렇네요. 정확히 꿰뚫고 있어. 그렇네요. 결국은 내가 맛이라 했잖아. 네. 맛은 NG, 마그네슘, 칼륨비도 있고 그 다음에 단백질 함량이 가장 핵심이야. 맥주함량이죠. 그럼 단백질 함량이 많으면 밥맛이 없다 이 말이야. 그렇네요. 그럼 단백질은 결국은 질소잖아. 네. 그럼 질소 흡수량이 많으면 밥맛이 없다는 거지. 네. 그럼 질소 흡수량이 많은 것은 뿌리에 활력이 많으면 질소를 많이 흡수하겠지. 그렇지. 네. 그럼 물에 담겨져 있으면은 얘가 질소 흡수를 적게 하겠지. 뿌리 활력이 약화되니까 시원히 하는 상태니까. 음. 그 산화 조건을 만들어주면은 음. 활력이 좋아서 확 흡수를 한다면 후반기에 그럼 단백질 함량이 높아지는 거지. 그럼 미질은 좋지. 알겠지? 그래도 영양가는 올라가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이게 아이러니란 말이야. 그래서 내가 아까 그렇습니다. 투 트랙, 쓰리 스택으로 트랙으로 가야 된다는 이유가 양분이 부족한 우리 같은 경우는 양분이 남아 돌잖아요 지금. 그죠? 오히려 과잉이잖아. 넘치죠. 네. 근데 기아선상에 있는 20억 인구들은 단백질이 부족해요. 네. 많이 먹어야죠. 단백질이 아니고 뭐 전분 자체도 부족해. 그죠? 그런 날은 어떻게든지 양을 많이 만들어줘야 돼. 그 단백질 함량도 한 10%, 15%만 현미 상태로 많이 주면 더 좋겠지. 맛보단 영양가가. 그렇지. 그게 우선이지. 네. 근데 이게 밥맛을 좋게 하면 이 메탄 배출량도 주는 거 아니에요? 활력이 좀 주니까. 그게 또 그렇게 될 것 같긴.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예. 이제 상시 담수를 하면은 결국은 메탄 발생량이 많았잖아. 예. 그지? 예. 그러면 지속적으로 계속 떼놓고 메탄이 계속 발생하는 거야. 이거 봐봐 그럼. 전체적으로 계속 높잖아. 그런데 이 헤딩 스테이지 이후로 가니까 드랍되지. 예. 그러니까 활력 자체가 그때는 이제 거의 떨어진다는 거지. 예. 그지? 처음에 만들어진 것들이 다시 어느 정도 좋아졌다가 그 다음에 드랍되고 다시 또 드랍되고 하는 거라. 이해되나? 이해되나? 내 말 뜻 잘 이해가 안 될 낀데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같고. 근데 그거는 알겠는데. 그러니까 밥맛을 좋게 하는 건 단백질 함량을 줄이는 방식을 써야 하잖아요. 그러면은 아까 진한이가 말한 대로 그 식생의 그 활력을 좀 줄이면 그 단백질 함량도 줄면서 이 뭐 계속 그래서 여기 헷갈릴 수밖에 없어. 네 질문이 정확한 거야. 질문 잘했어. 그 왜냐하면은 이렇게 하면은 메탄 발생이 많아야 되느냐 이 질문이잖아. 예. 그지? 미질은 좋은데 환경적으로 늦게 봤을 물떼기 하면 그 말이 맞아요. 음. 그런데 이때는 이미 활력이 거의 다 떨어져 있어. 아, 이해되나? 예. 활력이 거의 다 떨어져 있는데 뭐 상시 담수에서 조금 뭐 해본들 큰 의미가 없다 이 말. 그러나 이제 아주 작지만 그 건답이 아니고 우리가 중간 낙수하고 이제 다회 배수를 한 곳에서는 얘들이 활력이 다시 조금씩 산화 상태로 되면서 소위 호기 조건이 되면서 활력이 높아지는 거야. 그럼 질소 흡수를 더 많이 해. 그리고 메탄 발생은 하면 메탄 발생은 호기 조건이니까 오히려 줄어들지. 아, 그러면 맛은 떨어지겠네요. 진짜 그래. 아이러니. 무슨 떨어지지. 진짜 아이러니야. 그래서 요거를 애매해요. 이제 일본에 가면 어떤 농법을 하느냐면 우리는 벼 수확하면은 바로 이렇게 서 있는 상태에서 콤바인에 수확을 해보잖아. 네. 탈곡을 한단 말이야. 근데 일본에는 아직도 스시 진짜 고급 스시집에는 초대리. 이 키가 크다 1m 정도 되는 품종을 심는다. 우리 이제 단간종 80cm 이렇잖아. 네.
1m 정도 되는 거 심으면 어떻게 말리느냐? 거꾸로 늘어 말려. 이삭을 밑으로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네. 그걸 뭐라 그러나 이렇게 해가 빨래줄처럼 해가 네. 그거 다 걸어놓는다. 그 소위 독구이란 말 들어봤지? 일본말 단골. 네. 딱 그 집에만 납품해. 그는 일반 쌀이 1kg에 만 원이면 3만 원, 4만 원 납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식집에 딱 가면은 완전히 이거는 다른 거야, 맛이. 그러니까 사람들 거기 딱 길들여져 있는 사람 그것만 찾아. 그러니까 다른 집에 가면 뭐 서치 맛이 없더라 사잖아. 네. 그 맛이 어디서 오느냐? 밥에서 온다. 그 너가 뭐 그 생선에서 오는 줄 알지? 아니다. 맛일 것 같습니다. 막 초대리 맛이. 밥에서 온다. 이 밥이 어떤 밥이고? 따뜻한 밥인가 식힌 밥이? 약간 식힌 밥. 찬밥, 식힌 밥이에요. 그게 식초를 얼만큼 그렇죠. 초를 식초나 설탕. 들어가고 배합을 어떻게 하느냐? 나무통에서 막 하던. 그렇지. 그게 이제 비법이야, 노하우야. 진짜. 밥 짓는 스킬이 이게 그래, 그게 최고야. 그래서 뭐 뜸을 어떻게 때리고 하는 맞습니다. 그런 기술, 그리고 어떤 품종을 쓰고 하는 것들이 이제 거기까지 가는데, 회는 다 거기서 거기. 지금 이제 오늘 한 거는 우리가 요 논문 하나를 보면서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공부를 다 했어요. 다 했는데, 이제 온난화 지수 하나씩 내가 가면서 조금 설명을 좀 할 게 있는데, 이거 보면, 핵심을 보면, 논에서 메탄이 문제가 된다 했잖아, 그지? 그래서 자, 또 에버스트럭트 가는데, 자, 여기 메탄 방출량은 상시담수에서 계속 물을 댄 곳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하루에 제곱미터당 얼마? 3.5g 정도 되잖아, 그지? 미리그램 단위로 표현을 하는 이유는 알지? 네. 무조건 우리는 사이언티픽은 세 자리 네. 수를 기본으로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럼 그램으로 하면 3.466g 이래서 막 이상하잖아. 네. 그렇죠.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 그 다음에 이제 분열기 배수 상태에서는 9% 적은 메탄이 3.15 아니지 0.315g이지, 그지? 네. 그램으로 하면 아까도 0.3 맞습니다. g이고, 네. 그 다음에 중간 백수에서는 37% 적은 0.2g, 0.2g 정도 하루에 제곱미터당 배출이 된단 말이지. 그럼 요거를 내가 간단히 질문 줄게. 그 하루에 0.2g 정도가 배출되면 1제곱미터당, 그지? 그럼 헥타르당 얼마나 되나? 10,000 곱하니까 2,000g 정도 돼. 그렇지. 2200g 정도 되지, 그지? 네. 이런 것들 환산을 잘 할 줄 알아야 돼. 네. 국제적으로 쓰는 단위는 다 헥타르단 말이야. 예. 다르다니. 그래. 그 다음에 우리나라 단위로 쓰는 시바르로 하는 건 얼마야? 1000이니까 200. 그렇지. 220 네, 220. 그런 정도 되지, 그지?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타의 배수에서 가장 적은 41%의 메탄 배출이 200.4mg, 0.2g 정도 하루에 1제곱미터당 이렇게 배출이 된다. 그래서 가장 적더라.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중요한 얘기가 인트로덕션에 보면 뭐 어떤 얘기가 있냐면, 메탄이 기후변화 기후에서 이산화탄소에 의해서 기후변화에 기하는 정도를 100년 기준으로 이렇게 CO2의 몇 배? 25배 온난화 지수를 GWP라고 그래. 글로벌 워밍 포텐셜을 줄여서 이제 그렇게 부르는 거야. 근데 어떤 논문에 보면 29배라는 게 또 있어요. 네. 이게 나도 정확한 답은 몰라. 내가 말할 때는 보통 29배를 해. 갱각식물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25배로 나온 데도 있고 29배로 나온 데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아산화질소 N2O 같은 경우는 320배 정도 돼. 엄청나잖아. 네. 그래서 이제 진짜. 비료를 주더라도 이 질소질 비료는 상당히 주의를 해야 된다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넘겨보고, 머티리얼 메소드 가면은 요거 하는 방법은 아까 내가 얘기했던 것대로 하는 법이지. 네. 그런데 여기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토양 준비 보면
담수 전, 그러니까 물 담그기 전에 발효된 농가 퇴비를 헥타르당 퇴비 25kg와 과인산 석회 헥타르당 20kg 투입해놨죠, 그지? 네. 이게 바로 땡기가 잘못된 게. 헥타르에 25kg. 퇴비가 너무 적게. 너무 적게 되었지. 네. 25톤이겠지. 네. 그런 거. 아니면은 요거는 질소 기준으로 25kg 하면, 그지? 그래도 적어. 뭐 어쨌든 이것은 여기 찾아보면 나오겠지. 보면 다 나와, 여기. 자, 머티리얼 앤드 메소드 가보자. 여러 해놨네. Before flooding, soil of these plots was amended with equal amounts of fermented farm yard manure. yard manure 맞네. And superphosphate. 맞아. 발효 그 퇴비. 잘 들어간 것 같네요. 해석은 바로 해석. 해석은 맞는데. 근데 이어서 내가 볼 때 질소 기준 베이스라는 말이 틀린 것 같아. 그거 주가지고 헥타르당 25kg 발효 퇴비 주고 어떤 효과가 있겠는지 해석은 잘했다. 해석 잘못됐으면 울었을까요, 여기서. 그리고 맨 아래 보면 처리구마다 관계수와 배수구의 출입구 반드시 이제 해야 되는데, 그 배수 물고 강수 물고를 해야 되는데 이 소리야. 여기는 중간 배수를 이항 70일 후에 7일간 배수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은 이항 후에 40일에서 45일 또는 50일 사이에 14일 2주간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표준으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어요. 이건 왜 이럴까? 나라마다 기후가 달라서. 그렇지. 기후가 다르기 때문에 이건 이제 인장성장 기간이 긴 애들은 또 그렇게 한다고 하지. 가스 포집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고, 그 다음에 여기 메탄 분석하는 거 보면 가스 크로마토그래피 시마츠 하는 게 GC14B, 이건 일본에서 나온 거야. 네. 이게 이름. 불꽃 이온화 검출기 FID, 그리고 분자체 5옹스트롱 칼륨을 이용한다. 이 칼륨이 중요하단 말이야. 그 다음에 온도 설정은 칼륨 80도씨를 하고, 추입 및 검출기는 120도씨로 유지하고, 보정은 9.8ppm 메탄 표준가스를 이용하는데, 이것은 QA/QC라는 게 있어. 예를 들어서 내가 갖고 있는 기계가 정확도가 어느 정도냐, QC가. 그걸 이제 지역마다 여러 군데서 할 때는 표준 샘플을 하나 보내는 거야. 보내면 그걸 가지고 이게 편차가 얼마냐를 가지고 보정을 해야 돼. 그 다음에 거기 그 수식 FM 나오는 것은 여러분들이 참고하면 되고, 그 다음에 한 장 넘기면 토양 EH 측정이 있잖아, 그지? 얘는 pH하고 EH 메타 같이 되어 있잖아. 오레온 모델 290A 미국에서 나온 거네. 그래서 5cm 깊이 토양의 전극 사변, 이게 저 지난해 너급방에 있는 거가? 아니요, 저희는 EC 측정기여가지고 EH는 측정하죠. EH 측정이 있다. 우리가 쓰고 있는데 이거 그 간이 측정기. 그래. 그거는 네 있습니다. 간이 측정기 있어요. 끈을 가지고 네. 박아 놓고 심어 놓고 이렇게 측정하는 법이 원래는 그게 표준으로 해. 일본 애들은 서로 그런 거 잘한다, 능하다. 그런 거 비싸니까 그런 거 안 하고 철사를 갖고 이래가 표준 보정 딱 해가 해. 그 하나 사면은 몇십만 원 하고도 비싸다. 그래. 그래서 은값도 많이 올랐잖아. 그 논에 그냥 나오면 누가 갖고 오면 큰일 나잖아. 한 개 수십만 원 하는데. 참고로 우리 논에는 없습니다. 보고 혹시나 보이면은. 자, 온도 측정은 5에서 10cm. 유기탄소 측정. 자, 유기탄소 측정하는 거. 자, 이건 우리가 분석할 때 토양 이제 시료를 채취할 때 어떻게 하지? 토양 시료 채취법.
우버 오버로 네. 올려가지고 몇 cm까지? 15cm, 15cm 20cm. 15, 20 정도 하는데 지금은 경만층이 한 15, 20에 형성되어 있으니까 거의 오가하면 15cm밖에 안 들어가요. 15cm. 그럼 15cm 해서 하기 전에 위에 표면을 어떻게 하노? 이렇게 밀어내서 그 표면에 있는 것은 한 2, 3mm는 걷어내야 된다. 음. 고삽으로, 모정삽으로 걷어내고 이렇게 덜 사는 거래.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는 푼 다음에 윗부분을 5cm 정도, 한 2, 3cm 정도를 빼고 나서 지로를 쳤지. 그거는 미리 한 거고. 그 푸고 나서 혹시나 처음에 네. 깨끗하게 해놓으면 관계없어. 그럼 다시 하면은 작업이 효율이 안 올라. 딱 이렇게 걷어내. 먼저 한 2, 3mm 걷어내고 거기서 오갈 떨어. 그 우선에는 비닐 라벨링하고 그지? 이름표 쓰고 날짜 쓰고 그거 가져와서 어디다 말린다? 건조기 건조기에 말리나? 그늘에 이거 이제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소일 벌크 덴시티가 뭐지? 토양이 여기 토양이 있으면 여기 오가를 갖고 이만큼 팠다. 그지? 그건 내가 지프백이나 이런 가져오잖아. 가져오는 것은 여기 이렇게 막 있겠지. 그럼 이걸 이제 다단식으로 된 선반이 이렇게 밑에 비닐이나 신문지를 깔겠지. 깔고 여기 넣어서 건조를 시키겠지. 네. 그지? 그래서 나중에 파우더로 만들어 가지고 분석을 한단 말이야. 뭐 토탈 질소나 그다음에 탄소나 이렇게 하겠지. 근데 여기서 이제 내가 가밀도라는 건 뭐냐면 이게 어느 정도 컴팩트하냐. 세면 콘크리트처럼 단단하면 뿌리가 못 내리잖아. 네. 그럼 작물 생육이 안 좋잖아. 근데 모래처럼 너무 이렇게 느슨하게 구조가 되어 있으면 어떻게 했어? 뿌리가 내리더라도 쓰러지거나 양분 같은 경우에는 비가 오면 투수하고 같이 흘려 내려가 버리겠지. 그걸 이제 CEC라고 하는 거죠. 양이온 치환용량, 큐타이온 익스체인지 커패시티가 약하다 이 말이지. 칼슘, 마그네슘, 칼륨 이런 애들이 용탈이 되어 버린단 말이야.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이걸 어느 정도 단단하게 결합되어 있으면서 또 유기물도 있으면 더 좋다 이 말이라. 그지? 네. 그럼 CC가 높다, 낮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지금 가밀도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하면 벌크 덴시티인데 이것은 부피 cc분은 그램이야. 그러면 이 오가를 우리가 넣는다 하면 요게 요런 거 캔 있잖아. 캔을 갖고 넣어가지고 해서 처음에 전체 무게 달고 그 다음에 건조 무게 달고 그러면 요렇게 볼륨이 줄어들까 이거 그지? 그럼 요 용적도 측정을 하는 거야. 여러분들 이건 안 해봤지? 해봤습니다. 해봤어. 그 그러면 코어 샘플러로 해서 가밀도 나와. 그러면 이게 일반적인 우리 논토양은 얼마 정도 되면 좋을까? 2.65가 평균이었던. 이 작도층 얘기야. 작도층은 1.25, 1.25에서 1.5 정도가 일반적으로 식양토 에 기준하는 양토, 식양토 대여 재료에서 적당한 거라고. 이게 경우 로타리를 하면 어느 정도 될까? 로타리를 하고 바로 하면은 0.6, 7 이렇게 돼. 알겠지?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선반에 아까 샘플링 해왔던 것을 엄근한다. 양근하면 햇빛 보는데 안 하고 엄근한다는 거지. 그늘에서. 그늘에서 말린다. 그래서 요즘 기계가 다양하게 있잖아. CN 애널라이저 있지. 그리고 CHN 분석기 있잖아. 이런 걸 가지고 분석을 했다고. 옛날에 질소 분석하는 KJEL, DHL 이 켈달 분석기가 있었어. 켈달이라는 사람이 아주 대단해. 나는 이거 이거 정말 많이 했다. 제가 만들어 가지고 옛날에 많이 했었지. 토양 분석 많이 하셨습니까? 토양 분석 많이 하셨습니까? 토양, 뭐 식물체 엄청 했다. 이게 시약을 쓰니까 이게 건강이 엄청 안 좋아. 요즘은 전부 소위 오토 애널라이저 자동으로 분석 다 하잖아. 근데 그건 엄청 좋은 시대에 살고 있지. 너 지금 그래 하라 그러면 하겠나?
알 것 같아요. 밤 11시, 12시까지 이거 분석하고 맨날 며칠로 이것만 하라 하면 다 집에 가버리겠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이런 좋은 기기가 있다는 걸 모르면 하게 돼. 해야지. 근데 그런 기기가 있는 줄 알면 있으면 안 하지. 그래 하죠. 네. 그지? 찾아야죠. 그 나중에 지도 교수한테 돈도 없으면은 뭐 우리 풀이 먹는다 이제 그런 소리 나. 그지? 아닙니다. 아 이게네. 그래 나온다. 저희가 됐어. 옆 실험실에 가니까 좋은 기계를 해가지고 뭐 우리가 시험 고생 안 해도 되는데 우리는 시험 고생 한다고 이제 거기서 하는 얘기들 나온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이제 그 리절트 피그 2 보면 리덕스 포텐셜 그지? 이게 있는 EH잖아 그지? 여기. 네.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여기 보면 아까 뭐 얘기를 했지만 여기 보면 지금 통상적으로 레인지가 분포하는 게 상시담수 한번 봐봐. 상시담수가 삼각형이잖아. 네. 이게 거의 분포하는 게 거의 200, 마이너스 200에서 마이너스 100 사이에 거의 분포를 하고 있지, 그지? 맞습니다. 통상적으로 150 주변에서 많이 분포를 하잖아, 그지? 네. 그럼 아까 이제 EH하고 뭐하고 아까 메탄 발생량하고 한 게 있지? 네. 여기 보면 어떤 여기 반비례 관계에 나와 있지, 그지? 네. 예. 그 이게 이제 반비례 관계다 이렇게 하는데 이제 R로 갖고 R 스퀘어로 이렇게 표시를 했잖아. 네. 이렇게 R 스퀘어. 이렇게 이제 그 라이팅 글 써가지고 상수로 이렇게 숫자를 나타내는 것은 이 상관이 있다 이런 의미라. 그러면 그 EH 값이 낮으면 낮아질수록 메탄 값은 증가한다.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것도 자세히 보면 이래. 여기서 길게 이렇게 나열해 놨지만 실제 요 단위로 끊어서 볼 수도 있단 말이에요. 네. 여러분들이 학문을 제대로 하면 요 끊어서 보는 요 범위를 따로 그려질 필요가 있어. 네. 알겠나? 맞습니다. 그러면 어느 범위에서 어떻게 많이 발생하더라 적게 발생하더라 이걸 이제 구할 수 있는 거야. 맞습니다. 거의 레인지가 400 이내에 분포하잖아.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장 넘겨 보면 여기지. 저 밑에 내려봐. 내가 보면 설명해. 여기 보면 상시담수하고 유기탄소 퍼센트 있고 토양 산화하는 전위가 있고 메탄 최고 배출량이 있고 그 다음 총 메탄 배출량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총 메탄 배출량은 밑으로 갈수록 줄어들잖아. 네. 다회 배수 상시에서 다회 배수로 네. 갈수록 맞습니다. 요 1일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 다음에 EH는 어떤 놈? 미리볼트로 해서 거꾸로 되겠지, 그지? 네. 그지? 네. 이거는 지금 이 값이 마이너스 값이잖아. 네. 그지? 맞습니다. 그러고 유기탄소는 어떤 놈? 0. 적은 편. 유기탄소는 그 차이가 말하기가 어렵지. 네, 거의 없는. 그지? 네. 이건 뭘 얘기를 하느냐면 처리 구간의 탄소 함량은 거의 비등한 네. 관계에서 상호 비교를 해야 돼. 네. 그 어떤 사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 필지 선정, 사이트 실렉션이라고 하는데 어떤 데는 유기물이 엄청 많은데 어떤 데는 아주 적은데 이렇게 해놓고 그 이제 실험을 하고 있어. 그건 정말 어리석은 실험 방법이야. 똑같은 균이라는 조건에 써야 돼. 그래서 우리가 양계법 3반복을 하고 하는 이유가 길이 난 거지. 네. 근데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토양 비옥도가 이렇게 높고 여기는 토양 비옥도가 낮다. 또는 여기는 되게 높고 여기는 또 낮다. 이러면 이런 식으로 비옥도가 높다. 이런 식으로 높다. 이러면은 형우 배치를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이렇게 돼 있다 가정하면 앞에 자르고 가운데만.
어? 뭐한다고? 앞뒤 자르고 가운데만 해야 될까? 이거 뭐네? 네. 이 말이 맞아. 네, 맞아요, 앞뒤 맞아요. 자르고. 그런데 면적이 부족해 써야 돼. 맞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면 이렇게 하면 돼. 이제 이렇게 하고 요것은 요 전체 이제 분석하는 거야. 요것도 분석하고 요것도 분석하고. 요거는 예를 들어서 질소가 뭐 1.0이다. 요거는 0.8이다. 0.6이다. 그지? 네. 그럼 여기서 처리관에 요렇게 있을 거 아이가? 네. 그지? 네. 그러면 여기서 3반목 들어갔잖아.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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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B, B, B 또는 C, B, C, C 이런 식으로 해서 반복을 두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네. 이어서 A, B, C, A, B, C 다 들어가잖아. 네. 그러면은 원래는 원칙적으로는 이런 거나 실렉션 하면 안 돼. 네. 안 되는데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어. 네.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많고 적고를 해서 평균을 해보면 돼. 처리고를 다.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어. 이것도 다 논문에 써놔야 되지 않나요? 그렇지. 네. 그래서 논문에는 이렇게 써. 요 레인지를 쓴단 말이야. 네. 요 정밀농업 소위 프리시전 에그리컬처에서 파밍 시스템에서는 다 써야 돼. 그렇잖아요. 어떻게 저 잡초 전문가라든지 정밀농업 하는 사람들 이렇게 하는 필지가 있으면 조금 요거 스케일 떠버리. 그 1m 간격으로 쫙 예를 들어 섹션을 나눠. 이렇게. 그럼 여기는 잡초 종자가 반야드 그라스가 몇 개, 뭐가 몇 개, 몇 개 쫙 다 해. 통진이 아니다. 진짜 그래 한다. 빡시네요. 그 실제 정밀농업 제대로 하려고 하면은 뭐 1m는 좀 그렇더라도 뭐 2x2 2m 간격씩 하든지 해가지고 비료가 여기는 얼마 부족하니까 여기 좀 더 넣고 적게 넣고 쫙 하는 거지. 그러면 작물이 똑같이 자라겠지. 균일. 그래, 그게 정밀농업이야. 그게 스마트 농업이야. 그렇게 가는 거지. 노지에서. 자, 어쨌든 그렇고, 뭐 결과는 여기 GWP 글로벌 워밍 포텐셜이 상시 담수에서는 아까 이 하루에 제곱미터당 8kg네, 그지? 전체적으로 8kg 정도로 가장 높았다. 다이오에서 하니까 4.8kg니까 거의 절반 정도 되네, 그지? 가장 낮았다 하는 거고. 토양 온도는 아까 20에서 34, 그리고 대기 온도는 21에서 46도까지 이렇게 변이가 크다. 그 pH 보면은 6.71에서 7.23으로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 하는 얘기다, 그지? 근데 우리나라에 있는 토양은 보통 pH가 얼마냐면은 5.5에서 6.5 사이야. 그건 좀 약산성이야. 근데 동남아 같은 데 가면은 스케줄이 좀 많아. 그래서 pH가 좀 높아. 근데 이제 벼재배에는 사실 별로 좀 안 좋지. 근데 콩 재배하기는 오히려 좋지. 일단 여기까지 하고 질문, 건의사항하고 다음 시간에